1억대 초반으로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딜 투자하라는 거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요 또 새로운 지역을 좀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입지적으로다 가치적으로 이게 이 정도의 저평가가 될 지역은 아닌데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1억 초반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갈 것 같고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무려 지하철 역사가 5개 역사가 있습니다. 자, 노선이 5개가 아니고요. 지하철역만 5개 정도로 삥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딜 가나 초역서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 역사 5개에다가 노선만 17개가 들어가 있는 지역. 그리고요, 광역 환승버스도 거의 한 50개 이상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하나는 일단 대한민국에서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자, 용신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신동이라는 지역 들어보셨나요? 서울시 안에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용신동이라는 지역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어디냐면요, 이 지역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실 거예요. 용두동. 그럼 좀 아시겠죠? 자, 청량리역에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두동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이요, 과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용두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머리를 닮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조선시대는 용두리라고 불렀었고요. 1942년도인가요? 그때가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편입되면서 용두동으로 쭉 불려오다가 최근에 용두동과 신설동을 합쳐서 용신동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됐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볼까요? 입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이 중심 상업지와 바로 인접해 있죠. 지하철역을 용두동이라든가 뭐 제기동이라든가 제기역이라든가 뭐 청량리역도 바로 인접해 있고, 그래서 지하철역을 타서 하나, 둘, 셋, 네 정거장 가면 종로고요. 여기서 또 하나, 두 정거장만 가면 시청 광화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아래쪽으로는 또 이제 지도상에서는 잘 안 나오겠지만 청계천이 또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입지적으로 중심 상업지역과 바로 밀접해 있다, 인접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중심 상업 지역과 가깝다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으로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많다라는 게 일단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본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강남구가 대기업 본사가 100대 기업 본사가 한 9개 정도 있고요. 종로구가 11개, 그리고 중구에 100대 기업 본사가 14개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 쪽에 한 6개 정도, 거의 대부분 이제 금융회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플레이스죠. 지역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가 100대 기업 본사 중에 5개 본사가 밀집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도심이라는 지역, 아까 중심상업지는요, 북쪽은 종로구고 아래쪽은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25개의 대기업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상업지 중에 가장 큰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심 상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도심 상업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본사가 25%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뭐 삼성도 이번에 이제 강남을 매각하고 뭐 다시 도심 쪽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아직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시 도심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계속해서 꾀하고 있고, 현재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만 거의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계천변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관광, 서비스, 뭐 제조업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망라하는 총 산업군들이 아마 이 도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00만 개의 일자리와 대기업 본사가 25%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뭐 무지막지하다. 이 정도의 일자리 규모인 거에 비해서 이 주변 지역은 사실상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 상업지 면적을 보니까요, 이 서울시는 크게 세 군데의 상업지역이 있죠. 도심 상업지와
여의도를 기반으로 한 상업지,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이 세 군데의 상업지역이 있는데, 지금 규모면에서만 보시더라도 이 도심 상업지 같은 경우는 강남 테헤란로 상업지의 한 5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 땅은 상당히 넓은데 땅의 활용도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활용도는 거의 꽝이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몇 장을 좀 볼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강남 테헤란로의 상업지 사진이고, 이 아래쪽은 여의도 상업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종로의 상업지입니다. 이 종로 상업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지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의 상업지 모습이 당연한 건데, 이 정도 상업지로 이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상업지의 모습은 사실상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90% 정도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역세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종강역이라든가 종로 3가역, 종로 5가역, 시청,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충무로, 명동, 회원역, 서울역, 동대문역, 뭐 이렇게 모든 지하철역이 촘촘히 엮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는 5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90%나 될 정도로 전체적인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정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뭐 1970년대 재개발을 할 때 찍어놓은 뭐 서울에 있는 판자촌 사진이 아니고요. 지붕이 다 날아가죠. 뚜껑이 엉망진창입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 뒷골목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역을 방문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거를 통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세운상가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지역을 크게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눠서 전 지역을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와 호텔, 업무타운 등 각종 복합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나눠서 전 지역을 지금 대대적으로 손보려고 이 예정구역을 전체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운상가 일대죠.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철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2구역부터 3, 4, 5, 6-1, 6-2, 6-3, 6-4 구역까지 전체 8개 구역이 있죠.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이 지역이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이 지역이 도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새로운 산업혁신 거점 지역으로 지하치상 입체 복합 개발을 하고요. 용적률이 1,500%짜리 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용적률 1,500%짜리 땅은 이 도심 세운상가와 용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의 세운상가 일대,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삼성동 GBC센터 이 세 군데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진 업무타운으로 바뀔 것이다. 그와 비슷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세운상가 같은 지역들이 이 도심 지역에 앞으로 많이 생길 거란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란색 지역, 이 지역이 세운상가 자리고요. 그 앞에 옆에는 관수동 을지로 충무로 일대가 또 세운상가와 유사한 방식의 복합 개발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심 같은 경우는 대기업 본사의 25%와 1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같이 재개발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상업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좀 전에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32분짜리인데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또 클릭해서 보세요. 그래서 중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용두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서울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군데 중심 상업 지역이 있는데, 보니까 이 중심 상업지 이 세 개 갖고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상업지에 대한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3, 4% 정도밖에 이 상업지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상업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상업지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게 뭐예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상업지로 바꾸면서 대기업을 입주시킨 거잖아요. 이런 상업지가 들어와야지 이 안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많은 외자가 유치되고,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 지역들을 개발을 해놔야지 어쨌거나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또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상업지에 대한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보니까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서울시 상업지 확대 계획을 보면요,
자, 도심권은 이미 상업지니까 더 이상 상업지가 확장이 안 됩니다. 대신에 동북권 지역에 59만 제곱미터의 상업지를 추가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물량이 동북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이 동북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면적이 서남권입니다. 서남권에 4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 위주로 좀 상업지 확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등포부터 뭐 가산동, 금천, 시흥까지 이어지는 뭐 이 중공업 지역 라인을 아마 상업지로 용도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북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18만 제곱미터. 서북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 물량이 많지도 않은데 동남권만과 비슷한 거의 물량을 지금 지정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개발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동남권 같은 경우는 상업지 확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7만 제곱미터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역 주변이라든가 수서역 주변이라든가 잠실역 주변으로 잡혀 있죠. 어쨌거나 앞으로 이 동북권은 앞으로 상업지역이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상업지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자리에 일자리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태까지는 이제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역세권 지하철역이 5개나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대한 종상향 기대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9월 6일 날입니다. 얼마 안 됐죠. 최근에 9월 6일 날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요. 청량리의 용두 1구역이라는 지역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가요, 이번엔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했죠. 동북권에 59만 제곱미터의 상업지를 확대시키겠다. 그럼 뭐예요? 주거지역이 당연히 상업지로 변경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종상향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 동북권이고, 이 종상향이라는 건 결국에 역세권 위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용두 1구역이 이번에 또 일반 상업지로 종상향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 자리잖아요. 용두 1구역 같은 경우. 당연히 또 이제 6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용두동에 대한 투자 가치를 계속해서 보면요. 일단 저는 교통 8학군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하다. 한번 볼게요. 용두동이라는 지역,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용두동인데, 보시면 이 안에는 지하철역이 신설동역이 있고 제기역이 있고 청량리역이 있고 용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면 개통될 동북선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내 집이 이 빨간색 테두리 어디 안에 있든지 다 지하철역과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림이 복잡한데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지하철역 500m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동역에서 반경 500m, 제기역에서 반경 500m, 용두역에서 반경 500m, 청량리역에서 반경 500m. 어느 지역이든 역세권에 다 교집합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역사와 노선만 많은 게 아니죠. 이 지역은 광화문이라든가 강남, 강동 지역, 그리고 인천공학 등 서울 전 지역을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한 버스 노선들이 다 또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설동역은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1호선, 2호선, 그리고 신설동역이 있고, 제기역은 1호선이고, 용두역은 2호선이고, 또 동북선은 저기 상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한정거장만 내려가면 이제 왕십리가 되는 거예요. 또 청량리역은 아시겠지만 13개 노선이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망을 갖춘 지역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계속해서 이 용두동의 입지와 투자 가치를 보면요. 이 용두동을 기준으로 위아래쪽으로요.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축으로 이어져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새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자, 최근에 이제 분양한 지역들이죠. 장이 뉴타운, 이문 희경 뉴타운, 청량리 재개발.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 추석 지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용답동, 청계천이 이제 분양할 예정인데, 왕십리역 주변에 계속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겠고, 창신, 숭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리고 옥수 금호동이 있고, 성수동 재개발 지역이 있고, 압구정 재건축과 한남동, 이 아래쪽은 또 이제 반포 재건축이 있는 거예요. 또 왼쪽에는 잠실 재건축이 있고, 뭐 빠져있지만
자양동 재개발 구역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도심이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포, 뭐 용산, 성동구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잖아. 이 마용성 같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포라든가 성동구 지역이요. 원래 노후주택가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새 아파트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새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지역의 전체적인 GDP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과 단순하게 비교만 해서 봤을 때 물론 서쪽 지역이 나쁘거나 이 지역이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들어올 새 아파트의 물량과 재개발 축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3호선 라인, 뭐 독립문, 무역재, 홍제, 녹번역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재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이 뭐 가재울뉴타운의 일부 정도라든가 부가연뉴타운 정도에서밖에 나올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재개발 구역이고 전체가 새 아파트가 들어올 라인이고 특히 이 말씀드렸던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자리고 도심의 또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부가가치는 전체적으로 용두동뿐만 아니라 이 전체 동북권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남쪽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앞으로 새 아파트 물량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나올 지역이고 새 아파트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부자들의 수요들이 가장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또 이주와 철거로 신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주비가 계속해서 나가는 지역이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또 입주장이 열리는 지역이고 전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지역들이라서 꼭 이 용두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 동북권의 이 재개발 축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청약 시장을 통해서 나오는 분양 물량과 앞으로 나올 분양 물량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요 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 사진 한 장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두동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요. 보니까 이 지역은 아래쪽에 이제 청계천이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무려 85%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설동역과 그리고 여기가 제기역, 용두역, 청량리역이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일단 청량리 북쪽 지역을 보면요. 제기 4구역과 제기 8구역이 있는데 제기 4구역은 힐스테이트, 제기 8구역은 롯데캐슬이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지금 2주를 준비 중이고 한 개 구역은 또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 중입니다. 투자금은 당연히 뭐 10억대가 넘을 거고요. 최근에 용두 1구역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용두 1구역이 뭐예요? 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에서 이제 상업지로 종상향이 된 거고 용두 3구역도 종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이제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L65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자리고요. 또 왼쪽으로 좀 더 보면 경동 미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용두동 지역이 전체적인 사업 속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숫자 대비 사업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금은 거의 한 9억대 이상 들어가고 용도 2구역과 4구역은 이미 입주가 끝났죠. 수년 전에 입주가 끝나서 레미안과 두산 위부로 각각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청계천 아래쪽으로 보면 마장도 4, 5, 7번지가 이제 작년 2022년 6월 달에 모아타운으로 또 신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용도 6 오타가 나네요. 6구역이 아니라 5구역입니다. 용도 6구역 같은 경우는 이 편한 세상이 2018년도에 입주를 했고 6구역이 지금 현재 입주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설동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신설 1구역이고 왼쪽은 숭인동 재개발이고요. 지금 지도상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이쪽 지역이 이제 창신숭이 신속통합 재개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용두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빽빽하게 모든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이주할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만 돼도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는데 과연 1억대 초반으로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딜 투자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시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광연의 부동산 세미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전체적인 현장에서 조금 위치는 좋은데 비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기역과 신설동역과 용두역 중간에 있는 지역이 요 자리, 이 지역인데요. 2호선을 기준으로 용두동 북측 지역이 있고 용두동 남측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고요. 쪼개기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 남측 지역에 대한 뉴스를 하나 보면요. 이 남측 지역에는 가운데 떡하니 이 신동아 아파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신동아 아파트는 최근에 재건축을 추진했는데요. 용두동 신동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신동아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신동아를 기준으로 현재 보시면요. 용도 5구역이 입주를 했고요. 용도 2구역, 3구역이 입주를 했고 이 지역은 이번에 6월 달에 지정된 모아타운이고 이 아래쪽 지역은 왕십리 뉴타운이죠.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친구 빼놓고는 전체가 새 아파트 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현재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용두동 신동아 재건축 추진이 준비 설립, 인접지 통합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핵심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용적률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고 인접한 상가 및 공업사 등을 묶어서 통합 개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사업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신동아 자체만의 사업 분석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 통합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겠죠. 특히 지금처럼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한 두 곳으로부터 벌써 관심을 받고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일단 이 지역 자체에 대한 주민들이 열의가 높아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재개발 시작은 2025년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용두동 북쪽 지역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용두동 북쪽 지역에 대한 사업 분석을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북쪽 지역에서 이제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이제 이게 시립병원이 있고 여기가 제7이라는 식교인가요? 교회 땅이 또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용도 2구역, 3구역 재개발하는 현장이고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A, B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B 지역에 대한 A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데요.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성은. B 지역에 대한 걸 임의적으로 해보니까 이 B 지역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4만 1천 제곱미터고 12,000평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를 약 850세대 정도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B 지역 안에 있는 건물은 183동이고요. 조합원 수가 240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엄청나죠. 850세대를 짓는데 현재 2023년 지금 현재 상태에 조합원 수가 240호 정도밖에 안 된다. 노후도는 82%가 나오고요. 과소필지가 무려 60% 정도 됩니다. 과소필지는 뭔지 아시죠? 땅이 작은 땅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쪼개기가 없는 게 과소필지 비율이 높은 겁니다. 과소필지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건축하기 어려운 땅의 비율이 60.81%라는 뜻이고요. 호수 밀도는 50% 정도입니다. 헥타르당 50% 정도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호수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 대비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노후도는 80%가 훨씬 높고 과소필지와 호수 밀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남측 지역 아까 얘기한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 남측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지역은 어쨌거나 면적이 전체적으로 빼고 자시고 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신동아 아파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면적이 22,000평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약 2,000세대 정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대단지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거고. 건물은 전체가 215동이 들어가 있고요. 조합원 수가 1,088명입니다. 2,000세대를 짓는데 역시 1,088명 정도밖에 조합원 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성은 어마어마하다. 노후도는 북측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노후도는 88.4%고 연면적에 대한 노후도는 93.3%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에 대한 노후라든가 건물에 대한 노후도 전체 자체가 높고요. 역시 과소필지는 여기도 60%가 높고 호수 밀도는 한 40% 정도로 됩니다. 역시 재개발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이다. 재개발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재계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요. 전체 지역이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물론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용도 1구역, 4구역이라든가 마장동이라든가 청량리 4구역, 8구역이라든가 신설 1구역이라든가 숭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투자금들이 기본적으로 5억대에서 10억대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용두동 북측 지역이라든가 남측 지역 이런 지역들을 1억대 초반, 1억 한 3, 4천 정도로 조금 묻어둔다면 이런 지역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이 과거의 용두동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되고 있었던 것처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 다 재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변이 새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소액으로 투자해 놓을 만하다. 용두동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역사가 5개고요. 노선만 17개입니다. 교통 8학군이고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현재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용두동은 지속적인 종상향에 대한 압박이 높은 지역이다. 청계천을 끼고 있죠. 특히 용두동 남측 지역은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청계천을 끼고 있고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개의 일자리와 대기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일자리 천국이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동북권 최대 재개발 라인이죠. 장이동부터 시작해서 압구정동까지 쭉 동북권 최대 재개발 라인이고 타 지역 대비 새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비율이 높다는 건 뭐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들어올 거고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특히 용두동 자체적인 거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타 지역 대비 재개발 속도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 용두동 주변의 신축 아파트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이에요. 이 용두동 북측 지역과 남측 지역이 동대문구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이고 두 군데 다 사업 분석을 해보니까 낮은 조합원 비율 대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용두동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아파트라든가 구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다. 그런데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1억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북측 지역, 남측 지역 다 좋지만 청계천을 끼고 있고 통합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주민들의 또 열망이 높고 서울시나 동대문구 자체가 또 신동아와 주변 지역을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스럽게. 그런 지역에 한번 요 정도 투자 금액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묻어둘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는 학군, 일자리, 교통 이런 것들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학군이었거든요. 지금은 앞으로는 직주 근접이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구 감소 시대에 제일 인구들이 가장 집결력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 겁니다.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 그런 지역이 또 신도시로 개발될 거고 그러다 보면 학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큰 게 저는 앞으로는 직주근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두동이라는 지역은 일단은 전체적인 재개발 축과 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뭐 청계천을 끼고 있고 또 도심을 끼고 있다 보니까 또 GTX 역사들이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창동부터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GTX 역사들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큰 이 3대 요소를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이 역세권의 장점은 뭐예요? 상승 때 가장 많이 오르고 하락장 때 가장 적게 내리는 것이 바로 역세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데 이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구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투자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세미나장에 오시면 앞으로 금리 상황이라든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지역 청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점은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 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정확한 돈을 벌려면